대한민국의 국방 대전환을 이끌어 가실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힘으로 스스로 지킨다라는 의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방의 미래를 위해서 지혜를 모으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방어하지 못하는 나라, 상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가가 스스로 방어하는, 즉 자주국방이 확고한 나라가 진정한 국가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전시작전 지휘권 조기 회복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건조하게 될 핵추진 잠수함은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입니다. 나아가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전자권 회복은 자주국방의 핵심 요소로서 대한민국이 한반도를 방어하는 주체로 그 위상을 더욱 분명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환 시기를 포함한 구체적인 전자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국제 정세가 시시각각 변하는 만큼 현대전의 양상 또한 급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병력 숫자의 우위가 아니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상황을 판단하고 드론과 로봇이 전투를 치르는 미래형 전장으로 진화하는 시대에는 우리의 기술과 무장력이 핵심적인 기준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에 발맞춰서 국방 전환에 첨단 과학 기술을 접목해서 미래전에서 언제나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스마트 강군으로 도약해야 됩니다. 미래국방전략위원회는 단순한 자문기구를 넘어 대한민국 국방의 내일을 직접 설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이 정부의 실행력과 결합될 때 더욱 큰 시너지를 내게 될 것입니다. 저 역시 위원장으로서 논의되는 내용을 각별하게 챙기고 관련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의미 있는 첫 회의가 되기를 기대하며 여러분의 허심탄회한 의견 개진을 기대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통령님의 뜻깊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제1호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규배 국방부 장관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국방부 장관 안규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안보의 새로운 항로를 여는 역사적 순간 앞에 서 있습니다. 오랜 기간 국가적 염원이었던 대한민국 핵추진 잠수함 개발이 이제 국가적 결단과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첫 항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핵추진 잠수함 개발 기본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잠수함을 우리의 손으로 만들겠다는 굳은 다짐에서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잠수함의 역사는 1984년 돌고래급을 시작으로 장보고급 잠수함, 순원 1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장영실급 잠수함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국내 기술로 핵추진 잠수함의 설계와 건조가 가능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기술과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바탕으로 2025년 10월 한미 정상 간 핵연료 조달 협력을 전격적으로 합의함으로써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추진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였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핵추진이 제공하는 강력한 동력으로 오랜 기간 동안 깊은 바다에 머물며 고속 기동을 장기간 유지해 원거리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소음을 효과적으로 제어해 적에게 들키지 않고 은밀하게 임무를 수행합니다. 고성능 소나 체계로 적의 작은 소음까지 탐지해
위협을 먼저 식별하고 대응합니다. 먼 거리에서도 육상 표적을 타격할 수 있어 전략적 범죄력을 한층 강화합니다. 세계적 수준의 잠수함 건조 역량과 원자력 기술력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은 독자적 기술에 의한 핵추진 잠수함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모든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핵연료 확보, 원자로 개발 등의 과업을 소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선배들이 이어온 불굴의 혼과 헌신을 바탕으로 창조적 혁신을 통해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해양 안보를 굳건히 지켜낼 국가 전략 자산 핵추진 잠수함의 힘찬 항해가 이제 시작됩니다. 깊은 바닷속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강한 억제력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네, 작년 11월 한미 양국 정상은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핵연료 조달 등의 협력을 긴밀히 추진해 나간다는 데 뜻을 모았으며 그 내용을 공동성명 자료를 통해서 발표하였습니다. 이로써 국가 전략자산이 될 핵추진 잠수함 프로젝트의 역사적 출발점이 마련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우리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 조직 구성, 특별법 제정 등의 11대 핵심 과업을 도출하였습니다. 동시에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방부를 중심으로 10개 관련 부처와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출범시켰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본격 사업 추진에 앞서 핵추진 잠수함의 심장에 해당되는 소형 원자로 개발을 위해서 민간 연구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와 정책 조율 끝에 핵추진 잠수함 개발 기본 계획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확보하게 될 핵추진 잠수함은 재래식 무장을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으로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 핵 잠수함과는 무관하며 대한민국은 국제 핵 비확산 체계를 확고히 준수하는 가운데 국제 원자력 기구와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과 조선 분야 기술을 바탕으로 자주적으로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 사업을 장보고 N 프로젝트로 명명하겠습니다. 이는 장보고 함의 차세대 모델, 핵추진 방식, 첨단 신기술 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의 가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핵추진 잠수함은 장기간 지속 가능한 자막 능력과 높은 기동성을 바탕으로 북한의 잠수함 기반 핵미사일 위협을 대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특히 핵추진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보다 은밀하고 신속하게 북한 잠수함 전력을 감시하고 추적할 수 있으므로 수중 킬체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밀 타격 수단을 탑재한 우리 핵추진 잠수함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군의 핵심 대응 수단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응징적 억제의 핵심 전략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위한 5가지 원칙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자로의 핵연료로 농축도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겠습니다. 둘째, 대한민국 내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고 건조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원자로와 조선 기술을 활용하여 자주적으로 건조하겠습니다. 넷째, 건조부터 해체까지 전 과정을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다섯째, 30년대 중반 일본함 진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개발 범위는 크게 잠수함 플랫폼, 핵추진 체계, 탑재 장비, 지원 시설로 구분됩니다. 세계 체계 수준의 재래식 잠수함 검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우수한 원자력, 조선 등의 기술을 토대로 각 분야에 유기적으로 연계해 나가며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핵 비확산과 관련하여 최고 수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약속합니다. 첫째, 대한민국은 핵무기를 보유 혹은 개발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대한민국은 미국과 긴밀한 소통하에 핵연료 저롱축 우라늄 확보 과정 전반에 걸쳐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셋째, 대한민국은 국제원자력기구와 협력해 핵추진 잠수함용 핵물질을 투명하게 관리 감독하는 안전조치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안전, 보안, 방사성 폐기물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책임있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장기간 축적해온 원자력발전소 기술과 운영 경험을 토대로 높은 수준의 안전 체계와 강력한 보안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든 방사능 폐기물은 엄격한 안전 기준을 바탕으로 허가된 시설에서 철저히 관리할 예정입니다. 핵추진 잠수함 개발은 조선 원자력 방산을 잇는 40년 장기 국가 사업 발전의 프로젝트입니다. 핵추진 잠수함 사업을 통해서 축적되는 기술과 인프라를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핵추진 잠수함 사업은 조선 원자력 산업 등 국가 산업 고도화를 견인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핵추진 잠수함 개발 사업은 이제 본격적인 항해를 위해 출항하게 되었습니다. 국가 전략 사업인 핵추진 잠수함이 우리나라 해양 안보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역사적 이정표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을 기원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핵추진 잠수함 기본계획 관련 안건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제1호 안건에 대한 자유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희망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서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손을 들어주시죠. 기본적으로는 위원님들께 먼저 발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근욱 부위원장님. 예, 미래국방전략위원회 부위원장 이근욱입니다. 우선 안보 환경 측면에서 북한이 이제 핵무기 탑재 핵잠수함을 건조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주변국들의 해양 역량 또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의 핵잠 보유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25년도 10월 한미 정상의 합의와 이후 조인트 팩트시트 등 한미 정상의 큰 틀에서의 합의를 이끌어내신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들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서 이번 기회에 몇 가지 사항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가 알기에 핵추진 잠수함은 소형 원자력 발전소를 동력원으로 하는 잠수함을 건조하고 무기 체계를 탑재하는 것이고, 따라서 기존 획득 사업과는 차별적인 절차와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단순히 획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영, 퇴역, 해체까지 40년 동안 관리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체 과정을 담당할 조직과 제도를 가능한 한 빨리 구비하고 입법 미비 등을 해결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2035년까지 10년 이내에 핵잠을 진수하겠다는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존 관행을 타파하는 혁신적인 업무 수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 방위사업청, 기획예산처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기관들은 국가적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과감히 혁신하며 업무를 수행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셋째, 핵잠 사업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비확산 관련 국제규범을 적극적으로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한다면 사업 진행에는 굉장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핵잠은 동력원이 원자력이라는 것 뿐이지 핵무기를 탑재하는 것도 아니고 대대식 무기만을 탑재합니다. 또한 원료 자체도 핵무기 제조에서 사용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이 아니라 20% 정도의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NPT 등 국제규범에 부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및 IAEA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비확산 의지를 확고히 견지하고 이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협정 체계 등을 통하여 더욱 명확히 하고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직제도 구비 또 혁신적인 업무 추진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요. 네, 다음으로 김혜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 김현일입니다. 저는 그 계획의 목표와 예산 두 측면에서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는 오늘 장관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핵 추진 잠수함이라는 플랫폼을 건조하는 것이 이 계획의 목표입니다. 근데 저는 목표를 조금 더 높이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이 세계 최고의 잠수함 작전 수행 역량을 갖추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건조가 완성되면 사실 개별 함정이 작전 운영 성능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그 화면을 보신 그런 성능을 갖게 되는데 이 성능은 실제로 발현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함정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원하는 해역에서 작전을 할 수 있어야 그 성능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그 성능의 발휘는 잠수함 자체가 아니고 해군 전력과 합동 전력이 우리의 해양을 통제할 수 있을 때 그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 뛰어난 무기를 만들어 놓고 쓸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조 단계부터 확실하게 건조에 더 나아가서 우리 군의 잠수함 작전 수행 역량을 함께 갖춘다라는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 문제인데요. 이 핵추진 잠수함이 아직 이제 소요 제기 단계이기 때문에 금액은 안 나왔겠지만 전문가들 말을 제가 들어보면 대략 20년간 매년 1조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이게 엄청난 예산인데요. 올해 우리 정부가 역대 최고로 정말 결단을 내리셔서 국방 예산을 역대 최고로 거의 65조 8,500억 원 정도의 엄청난 예산을 주셨는데도 그래도 올해 함정을 건조하는 함정 프로그램 예산이 2조 2천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규모인데 매년 바뀌겠지만 핵추진 잠수함에 1조 정도 쓰면 거의 반을 쓰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의 전력 건조 방식으로는 전력 건설할 때 쓰는 예산 방식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생길 거다. 왜냐하면 핵추진 잠수함 만드느라고 해군산을 다 써버리면 그 핵추진 잠수함을 보호하고 실제 작전을 하기 위한 여건을 갖출 함정 건조는 지연되거나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고려해서 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 예산과 함정 프로그램 예산을 분리해서 할 수 있는 특별한 지침을 대통령께서 이번에 한번 같이 계획에 포함시켜 주시면 이 사업이 아주 성공리에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표를 높게 잡자, 작전 역량을 높이자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네, 김성진 위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성걸입니다. 저는 핵 추진 잠수함과 관련해서 세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해 잠수함 작전 환경입니다. 동해는 수심도 깊을 뿐만 아니라 난류와 한류가 교차되기 때문에 물 수계, 그러니까 뭉침 현상, 그 다음에 소용돌이 현상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잠수함 작전하는데 탐지 공격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고 재래식 잠수함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8,500톤급 핵잠을 건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핵잠을 우리가 도입한다는 것은 필수적이고 현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잠수함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잠수함 시장, 세계 잠수함 시장은 38조 원이었습니다. 2030년에는 47조 원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매년 4.5%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잠수함과 관련해서 고용 창출 산업 배틀을 한다고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향후 더욱더 많은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오커스가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호주에 핵잠수함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오커스하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마스가하고
결합 또는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미국의 오커스는 최근에 곤란을 겪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핵잠, 버지니아급 핵잠 건조 능력은 연간 1.2척입니다. 연간 2척이 돼야지만이 호주에도 잠수함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 시설을 갖추려면 2030년대에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미중 대결의 격화, 세계 안보 상황의 불안, 이걸로 해서 미국은 핵잠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영국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재래식 잠수함을 핵잠으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핵잠 건조 능력, 이것은 시급한 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스가와 핵잠 건조를 서로 도와주고 결합을 한다면은 윈윈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마스가 추진에도 어려운 조건 하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것을 추진하게 될 경우는 핵잠 도입, 그리고 마스가에서도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다음으로 김성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예, 미래국방전략위원 김성진입니다. 저는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더하여 현재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외교적 협의 부분 외에 4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법적 근거를 갖는 범정부적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입니다. 앞서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은 단순히 국방부만의 사업이 아니고 군과 방사청은 작전과 획득을 담당하고, 산업통상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결료와 원자로 문제, 또 외교부는 외교적 협의 문제, 나머지 조선, 방산, 원전 기업까지 모두 다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 사업이 장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갖는 범정부적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갈등 관리입니다. 과거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군사적 필요가 있는 사안의 경우에도 지역사회나 시민단체와의 충돌이 발생하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핵 추진 잠수함은 민감한 핵 이슈가 결부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주민 수용성이나 방사능 안정성 등 민군 갈등 요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갈등은 외교적 협의 과정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선제적으로 주민 설득 절차를 포함한 선제적 갈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방위사업 특유의 소송 등 법적 리스크입니다. 최근에 대형 무기체계 획득 사업에서도 나타났듯이 보안, 사업 추진 방안, 또 방산업체 간 경쟁은 단순한 기업 분쟁을 넘어서 전력화 지연과 전투력 손실까지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핵추진 잠수함 사업은 동맹국 간의 협력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은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고 외교적인 부담으로까지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분쟁 해결 기준을 포함한 이러한 분쟁 방지 리스크를 초기부터 정교하게 설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잠수함을 운영하는 것도 결국에 사람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장기간 작전 능력이 강점이지만 반대로 승조원들은 훨씬 더 좁은 공간에서 오랜 기간 생활해야 됩니다. 현재 초급 간부의 부족 상황과 더해서 단순한 이러한 문제는 복지 문제가 아니고 전투력 문제, 또 안전관리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무인무기 체계와 연결해서 초기부터 새로운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러한 민간군이 합심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때 핵추진 잠수함 사업이 성공하고 또 우리의 안보 역량이 크게 향상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진 위원께서는 이제 사회적인 측면 또 현실적인 문제를 짚어주셨습니다. 나머지 위원님들은 또 잠시 후에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혹시 이제 배석하신 분들 중에서 1호 안건 핵 추진 잠수함 기본 계획 관련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뒤에 제가 알기로는 초대 잠수함 사령관이신 윤정상 전 제독이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윤정상입니다. 초대 잠수함 사령관을 역임했고 예비역 잠수함 승조원으로서 대통령님을 모시고 오늘과 같은 큰 행사를 하게 됨을 정말 감개무량하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뒤에 보시는 암모함이 건조되기까지 우리나라의 조선 용량을 총집결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핵추진 잠수함은 거기에 추가해서 국가적인 역량을 포함해서 전 국가적인 역량을 결집을 해야만이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하셨다시피 북한이 몇 년 이내에 핵잠수함, 핵탄두를 탑재한 핵잠수함을 곧 진수시켜서 동해바다에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확실하게 잡아낼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을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건조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저도 동의하고 그 컨트롤 타워를 누가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좀 외람되지만은 이 핵잠수함의 발판을 마련해 주시고 큰 힘을 실어주신 대통령님께서 주관하셔서 청와대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다른 배석자분들 중에서 혹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네, 위원님. 저는 전작권 전환을 지금 준비했는데 이제 같은 해군으로서 잠깐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지금 이제 저 조광래 의원입니다. 해병대 예비역 소장입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해상 봉쇄가 이제 한 국가의 안보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어느 정도 봉쇄 상태에 사실 놓여 있는 그런 지정학적 이치입니다. 따라서 잠수함 전력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 중에서도 이제 무한한 자막 능력을 갖춘 핵추진 잠수함이야말로 진짜 잠수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해군이 이제 로망처럼 여겼던 이 핵추진 잠수함을 이제 현실화할 수 있도록 이번에 대통령님께서 이제 물꼬를 터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는 이제 다른 각도에서 좀 그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해감에 있어서 딜레마 상황을 좀 경계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가 안보론에 의하면 국방의 딜레마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한 국가가 국가의 안보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정된 국가 자원을 국방 분야에만 너무 평중시키다 보면 다른 분야에서 문제가 생겨서 오히려 국가 안보를 해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핵추진 잠수함도 사실 정말 중요한 전력입니다. 그러나 국가 안보를 달성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전력 중에 사실 또 한 가지 전력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해감에 있을 때 다른 국가 안보에 정말 기묘한 전력들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도록 그런 딜레마 상황을 좀 잘 경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해군이 사실은 병력 부족 현상에 항상 시달려 왔습니다. 특히 잠수함의 근무 여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단히 불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력 확보 문제가 대단히 큰 문제가 될 것인데, 지금부터 핵추진 잠수함 전문 인력 양성 또 관리 이런 문제 등을 좀 세세하게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광래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다른 분 한 분만 또 의견을 받을까요? 네, 손을 들어서 의견을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손을 드셨는데요. 이건환 국방과학연구소장님,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국방과학연구소장 이건환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핵추진 잠수함을 건설한다는 그 추진을 선포하는 이 자리가 연구개발자의 한 명으로서 가슴 벅차고 또 너무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무거운 그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게 된다면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전 세계적으로 네 번째 독자 개발 국가가 될 것입니다. 영국과 중국과 인도는 기술 이전을 받아서 수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핵추진 잠수함의 독자적 개발은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또 국가적인 총 역량을 결집해야 되면서 또한 산업적 생태계 이런 기술들이 골고루 조화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 어려운 과제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원자력 관련 기술들을 발전시키고 있고 최고의 산업 생태계 그리고 인프라 그다음에 우수한 연구 인력들이 골고루 조화되어 있습니다. 핵추진 이 체계를 군사용으로 전환함에 있어서는 한국 원자력 연구원이나 한수원 또 한전 전력기술 등 민간 기술 연구소에서 성숙시킨 기술들을 군에 잘 조화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국방과학연구소도 적극적으로 이행을 하겠습니다. 군의 수건 사업이자 또 세계 최고의 전략 무기급의 이 원자력 잠수함 이 부분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연구진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반드시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우리 강건 조광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인력의 확보라든지 예산, 제도 정비 이런 부분들은 각 연구원들이 제기할 때마다 TF에서 적극 수용하시고 귀 기울여서 이 국가적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분께 더 발언 기회를 드리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손 드신 분이 해군 사관생도이신 것 같은데요. 네, 저희 마이크 전해주시죠. 굉장히 긴장이 될 텐데 힘있게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군사관학교 4학년 전재현 생도입니다. 저는 미래 핵추진 잠수함을 직접 운용하게 될 예비 장교로서 저희의 포부를 말씀드리고자 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바다가 품은 무한한 무게와 그 무게를 묵묵히 지키는 잠수함의 은밀하지만 압도적인 존재감에 가슴이 뛰어 해군사관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입학 후에는 대한해군의 미래를 바라보며 핵추진 잠수함 함장으로서 국가의 생명선을 지키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저는 꿈을 현실로 증명하기 위해 멈추지 않았습니다. 휴가 기간 중 교내 자리주도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원 연구실에 방문하여 견문을 넓히고 미국 해군사관학교 학기교류 과정을 통해 원자력 공학을 치열하게 공부하며 학문적 깊이를 더했습니다. 특히 작년 미국 해군사관학교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라는 역사적 소식을 들었을 때 미래 잠수함 장교로서 가슴 벅찬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내년 임관 후 펼쳐질 무궁무진한 가능성에 설레입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장교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마지막으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신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경주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국방 억제력뿐만 아니라 국민적 자부심이 될 사업인 만큼 저 예비 장교가 네네. 언제쯤 인가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건조 완료돼서 해군에 인계되면 딱 그 사령관 정도 할 만한 때가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자리에 저희가 서면 의견서를 뒀습니다. 관련해서는 정성껏 적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 억제력뿐만 아니라 국민적 자부심이 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또 안보, 기술, 산업, 외교가 함께 움직여야 하는 통합 전략 과제임을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다양한 의견 감사드리고요. 자, 이어서 2호 안건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역시 이번 발표도 안규백 국방부 장관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 전자권 조기 회복과 AI 그리고 무인 전투 체계 군대 내외 전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권 조기 회복입니다. 전자권 회복은 대한민국 안보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는 시대적 사명이자 자주국방 실현의 핵심입니다. 먼저 왜 전자권 회복이 필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950년 6.25 전쟁 발발 시 대한민국은 단 한 대의 전차와 전투기도 보유하지 못한 채 빈국이었습니다. 그러나
70년이 지난 오늘날 대한민국은 전차 2200여 대, 전함 90여 척, 전투기 360여 대를 보유하고 있는 국방력 세계 5위, 전년도 방산 수출 세계 4위의 막강한 군사 강국으로 도약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 세계 190여 개 나라 중 전시작전 통제권이 없는 유일무이한 국가입니다. 또한 미국과의 동맹을 맺고 있는 36개국 중 유독 대한민국만 전시작전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국력과 군사력, 국제적 이상을 고려하면 더 이상 전자권 회복은 미룰 수가 없습니다. 전자권 회복을 위한 한미협상의 상황입니다. 미국은 올해 1월 미 국방전략서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한 1차적 책임을 맡을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동맹국으로서 조속한 전자권 회복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국민은 10명 가운데 6명은 조기 전자권 회복을 바라고 있으며 우리 군은 국방비 증액 등을 통해서 필요한 대부분의 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2단계 검증이 완료되면 전자권 회복의 마지막 단계로 진입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체계적, 안정적, 일관적으로 전자권 회복을 위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 전자권 회복 가속화를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고 가을에 있을 58차 한미 안보 연례 회의를 통해서 미래연합사 완전 운용 능력 검증을 완료한 후 대통령님께 전자권 시기를 건의드려서 전자권 회복을 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주도 연합 방위를 위한 핵심 역량을 계속 확보하고 전자권 회복 이후에도 확장 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필수적인 능력을 지속 제공받아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은 조속한 전자 회복을 통해서 대한민국 안보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국민께 굳게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군이 AI와 무인 전투체계 중심의 군대로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전에 배려된 양상, 우리의 무인체계 발전 현황, AI 무인 전투체계 군대로의 전환 방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대전의 변화된 양상입니다. 지금 전쟁은 과거와 패러다임이 다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드론군을 창설하고 대량의 드론을 신속히 획득하고 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중동에서 3년간 3건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란은 약 4천만에 불과한 샤헤드 드론을 이용해서 전쟁을 수모전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저비용 고효율 자폭 무인기를 단기간에 대량 확보하기 위해 핵심 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저가의 드론이 고가의 요격 미사일을 소모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도 드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드론 도미넌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량의 드론을 신속하게 도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우리도 변화하는 전장을 주도하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입체적으로 드론 능력을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중대형 무인기 분야에서 우리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현재는 다양한 형태의 소형 드론과 로봇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만 드론 전사 양성으로 국산 민간 드론을 대량으로 획득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대규모 공공 수요를 창출해서 드론 산업 생태계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1개 부대로 운영 중인 실증 전담 부대를 하반기에 9개 부대까지 확대 지정 운영하여 드론을 작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AI와 무인체계 군대로의 전환입니다. AI와 결합된 무인 전투체계로의 전환은 튼튼한 국방력의 밑거름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국내 무인 로봇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우리 장병들에게 가치 있는 군 생활이 되게 하겠습니다. 먼저 AI와 결합된 무인 전투 체계로 나가기 위한 핵심 첨단 전략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전략적 타격과 적 방공망 무력화를 위해서 장거리 자폭 무인기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임무를 수행할 다양한 기종의 소형 드론들을 조기에 도입하고 가족 보행 로봇을 시작으로 지능화된 로봇도 전력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투와 전투기, 방공자산 등 기존 전력 체계에서 AI 기술을 적용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력 자산들을 고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첨단 전력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50만 드론 전사 양성 일환으로 교육용 드론을 도입해서 장병 누구나 손으로 직접 드론을 자유자재로 조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드론 표준화와 국방 첨단 전력 사업법 제정으로 신속하게 드론을 획득해 나가겠습니다. 민간과 협력을 강화하여 우수한 첨단 기술을 우리 군에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X 스프린트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대한민국 드론 건방전을 6월 달에 예선, 9월 달에 본선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이 드론을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군인 시험장을 개방하고 실증 시험 테스트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확보된 첨단 체계들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인프라 구축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방 데이터 센터와 AX 거점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AI와 드론이라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우리 군도 AI 기반 무인 체계 중심의 첨단 과학군으로 신속히 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전자권 조기 회복과 또 AI 무인 전투체계 군대로의 전환 안건 발표 잘 들었습니다. 역시 자유토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일단은 위원님들 발표 안 하신 분들 중심으로 제가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이후에는 배석자분들께서 준비하셨다가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성천 위원님의 의견 좀 들어볼까요? 네, 최성천 의원입니다. 삼국사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고구려 백제가 전성기에 강병 100만으로 남측으로 오월을 침략하고 북측으로 유연제노를 뒤흔들어서 중국에 큰 해가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의 진위를 떠나서 150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우리는 그 당시보다 훨씬 더 강한 세계 5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전시 작전 통제권이 없는 세계 유일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현재 많은 국민들이 전자권 회복에 대한 필요성과 또 당위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으면서 미측도 우리의 군사 능력, 그다음에 전쟁 기획 능력이 크게 신장되었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권 회복 추진 과정에서 너무 서두르다가 준비 부족이라든가 이런 실기를 보면서도 안 되고, 또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FOC나 FMC 평가 절차에 얽매이다가 전자권 전환 시기를 놓쳐서도 안 되겠습니다. 과거의 시점 기반 전환에서 조건 기반 전환으로 변경하였듯이 다시 한미 협의를 통해서 특정 시기 기반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현재 조건 기반 검증을 정상적으로 이행하면서 한미 간의 합의를 거쳐서 목표 연도를 확정하는 병행 접근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자권 회복 시점과 우려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복 시점은 올해 안에 FOC 검증을 완료하여 회복 시기, 즉 X년도를 확정하고 미측과 FMC 평가 시기를 내년으로 조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27년에 능력 및 체계 공동평가와 FMC 평가를 완료한 후에 검증을 거쳐서 회복 일자를 확정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우려사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확장 억제 문제입니다. 전자권 회복 협의와 병행해서 주한미군의 한반도의 작전에 대한 사전 협의사항 구체화 방안과 확장 억제에 대한 동맹의 신뢰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패키지로 묶어서 협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변국 문제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또 확장 억제의 신뢰성도 높일 수 있고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전작권 회복에 더 많은 국민들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려 사항을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에는 곽정근 위원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장관님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먼저 네. 하십시오. 네, 네, 좀 말씀 주시죠.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제가 장관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작권 회복은 지난 2006년 이후에 20여 년 동안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과 결과물로 상당한 진척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미측과도 긴밀히 협의한 이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미측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고 조건에 의한 전작권 전환의 1, 2, 3의 각각의 능력들도 대통령님 강력한 의지로 인해서 대개 2년, 1년 다 MUAB랄지 이건 28년, 27년, 롱셈은 29년에서 28년 다 당겨져서 상당한 지금 결실을 보고 있는 이런 과정에 있다는 그런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더 철저하고 안정적, 체계적, 일관적으로 지금 관리해 오고 있기 때문에 내일 전작권이 해소되더라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키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크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해야 맞겠죠. 네. 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곽정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곽정근 의원입니다. 모든 말씀에 대통령님께서 전작권 회복은 자주국방 실현의 핵심이다. 국방 전환의 첨단 기술을 접목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전작권 회복 이후에 한국군 주도의 국방 구조를 완성한다는 측면에서 예비 전력을 좀 어떻게 하면 정해할까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기본적으로 상비군이 중심이 돼서 전쟁을 수행을 하고 예비군은 이를 후속 지원하는 역할, 즉 다시 말해서 보조적인 역할에 그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비군들에게는 현역 시절에 보지 못한 장비를 지급하게 되고 또 낡은 시설에서 훈련해도 되는 것으로 당연시되어 왔습니다. 훈련에 참여한 예비군들에게도 최저 시급도 주지 않아도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여겨왔습니다. 물론 현 정부 들어서 이런 훈련비 지급도 상당 부분 개선돼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 전작권 이후에 상비군과 동등한 수준의 예비군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수준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작권 이후에 한국군이 주도하는 그런 국방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기존의 상비군 중심 부대 사상에서 좀 벗어나서 상비군과 예비군이 통합된 하나의 전력으로 가는, 즉 한국형 총체 전력 정책을 지금이라도 바로 선언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침 2년 후인 2028년은 우리 예비군이 창설된 지 딱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전작권 회복과 어느 정도 시기가 맞아질 수 있다라고 보인다면 이 예비군을 거의 재창설하는 수준에서의 뭔가 특별한 정책적 계기를 마련한다면 전작권 회복 이후에 한국군 주도의 이런 국방력 완성에 큰 기틀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비군과 예비군 통합 운용 아이디어를 주셨고요. 다음에 네, 강건작 위원님. 네. 좀 관점을 좀 달리하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사실은 전작권이 전환되면 지금 현재 연합사 체제가 미래 연합사 체제로 바뀝니다. 연합사 체제는 사실은 한미가 공동의 판단, 그 다음에 신뢰를 기반으로 지금까지 잘 작동해 왔고, 그 다음에 사실 전쟁 억제의 기함바도 분명해서 미래에 전작권이 전환돼도 미래에도 이제 그런 체제로 가겠다 하는 그런 공감대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미의 어떤 판단이 달라질 경우, 이를테면 한반도 방위는 한국군 단독으로 할 수 있으니까 미군은 지원만 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사실상 우리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구조인 것도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제 전시와 평시가 나눠진다는 것이 전작권이 없는 것도 세계에서 유일하지만 또 그런 지위 구조를 갖고 있는 것도 세계에서 유일하기 때문에 미래의 어떤 전작권의 환수의 최종 상태를 우리가 잘 그리면서 그 사이에 생길 수 있는 그 회색 지대까지 잘 커버하는 그런 고민을 좀 구체적으로 해서 추진하면 국민들이 훨씬 더 안심하고 그 다음에 더 확고한 전작권 환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유승준 위원께 발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이 주도한 이란 전쟁을 보면서 전작권 회복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 이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실 겁니다. 아무쪼록 미측을 협상을 통해서 또는 설득을 통해서 미 정부의 정책적 결단이 빨리 이끌어내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두 가지 정도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미 협상이나 설득 시에 고려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보인 태도나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전후의 발언들을 볼 때 미국 정부는 전작권 협상 과정에서 방위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무기 구매나 대미 투자 등 이런 것들과 연계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한편으로는 저희가 지금 앞서 발표하신 계획에 핵추진 잠수함 사업을 이제 해야 하는데, 여기에 이제 미국 정부나 의회 동의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고려를 하셔서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잘 협상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먼저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전작권 회복에 관련돼서 이것은 우리나라 주권 회복에 대한 문제고 자주국방을 세우는 그런 아주 국가의 민족의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사안에 있어서 국민과 함께하는 전작권 회복이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는데요. 지금까지 전작권 회복에 관한 이 세 가지 조건 또는 3단계 이제 검증과 관련돼서 세부 조건이나 검증 과제의 구체적 내용들이 공개되지 않았었습니다. 평가 검증의 기준이나 방식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국민들 시선에서는 사실상 미국의 입장에 따라서 전작권 회복 시기가 결정되는 것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부 검증 결과는 공개하기가 곤란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주요 과제나 평가 방식 이런 것들은 좀 공개를 하고, 평가 검증 결과도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공개해서 주권 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나 관심을 끌어올리고 보다 다양한 지혜 이런 능력들을 결집해서 그것을 미국을 설득하거나 미국을 상대로 협상하는 데 있어서 큰 에너지로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이 전작권 회복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와 열망을 표해 주신다고 하면 미국도 우리들의 노력에 의해서 설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다음은 노영만 위원께 발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위원회 민관위원 카이스트 노영만입니다. 저는 이제 좀 주제를 바꿔서 AI 무인 전투 체계 전환이라는 걸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앞서 발표했듯이 AI 무인 전투 체계 전환은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자주국방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완수해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 인공지능은 컴퓨터를 넘어서 물리적 세계에서 직접 판단하고 행동하는 피지컬 AI와 비전, 언어, 행동 모델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첨단 AI 기술이 국가 안보를 지키는 핵심 무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전은
전통적인 하드웨어 무기 체계 위에 이를 통제하는 알고리즘 경쟁이 승패를 가름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계 최고의 수준의 방산 제조 역량이 있고요. 최상위권의 비전 AI 기술이 있고 그리고 인재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국방인공지능의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랑하는 방산 하드웨어 제조 기술이 첨단 AI 소프트웨어 기술을 지체 없이 이식할 때 방산 수출에도 압도적인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방 AI의 지속적인 진화를 위해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안을 갖춘 데이터 활용 체제를 빨리 구축하는 겁니다. 국방 AI는 군 데이터를 먹고 자랍니다. 민간 연구자와 군인이 확보한 보안망 안에서도 실제 군 데이터와 합성 데이터를 창의적으로 연구하는 유연하고 안전하고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모델을 개발하는 그러한 환경 조성이 죄송합니다. 환경 조성이 아주 필요한 상태고요. 또한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 정비가 신속하게 돼야 됩니다. 둘째로는 완벽한 신뢰의 확보입니다. 국방 AI는 장병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오작동 여지를 완벽히 차단하고 그 판단 근거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설명 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AI가 돼야 됩니다. 지금 이 AI를 위해서 세계가 경쟁하고 있는 이 막중한 기술 혁신에 우리나라 청년 인재들이 뛰어들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국방인공지능 생태계를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첨단 AI로 무장한 무인 전투 체계는 우리 장병의 고유한 생명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이 신뢰하는 스마트 국방, 그리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AI 기반 방산 기술 완성하는 길에 우리나라 모든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장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으로 김득화 위원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원 김득화입니다. 앞서 발표해 주신 AI 무인 체계 관련해서 특히 50만 드론 전사 양성 프로젝트에 깊이 공감합니다. 국방 로봇 전략의 핵심은 인간은 생각하고 로봇은 전투한다입니다. 이미 타국에서는 인간과 로봇이 하나로 연결돼서 함께 전투하는 사례를 우리가 익히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인 전쟁 시대를 성공적으로 열기 위해서 우리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 두 가지를 제가 건의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안정적인 전술통신망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드론이나 로봇이 이제 갖추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없다면 전투력 발휘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현장 전투원, 드론, 지휘소를 하나로 묶어줄 차세대 기동형 통합통신 체계라든가 하는 이런 전술 통신망 체계가 이제 진행될 예정인데 이런 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힘을 실어 주십시오. 특히 가능하다면 시기를 조금 앞당겨서 이게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조기 전력화도 검토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나아가서 이런 우리 군의 통신기술의 세대가 민간의 통신기술 세대에 대비해서 좀 늦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의 통신기술 세대가 바뀔 때 군의 통신기술 세대도 자동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좀 해주시면은 군과 이 에코에 있는 생태계에 있는 사람들이 군의 네트워크 이렇게 발전할 거니까 나도 이렇게 준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생태계 생태계 형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방의 AI를 하다 보면은 데이터가 굉장히 문제입니다. 데이터는 두 가지 방법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현실 데이터를 얻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상 데이터를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먼저 가상 데이터, 아까 현실 데이터를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상 데이터를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무인무기 체계는 최근에 이렇게 군집하여서 잘 운행되는 식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저희가 이 로봇한테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특히나 국방 분야에서는 전투 환경을 직접 그 실데이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상현실을 만들어서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가상현실 플랫폼, 즉 그 월드 모델이라고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 이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안보와 피지컬 AI 분야의 기술 주권을 위해서는 우리 지형과 작전에 딱 맞춘 독자적인 K 국방 월드 모델을 구축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관련 부처와 국방부와 함께 기술 관련해서 검토를 이제 착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방 분야에서 이런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술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이다 보니까 예산 확보나 추진 동력을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 위원회에서 국방부, 관계부처,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등과 함께 협력하여서 첨단 기술이 중심이 된 미래 국방의 뼈대를 빠르게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K 국방 모델 제안을 주셨고요. 앞서 그 조광래 위원께 마지막 또 기회 드리도록 전작권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네. 네, 전작권 전환 관련해서 사실 제가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 앞에서 많이 중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건작 의원이 언급한 그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지휘 체제에 대해서만 조금 더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이제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이후의 지휘 체제는 단일형 지휘 구조, 즉 현 연합사처럼 미래 연합사를 창설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 연합사령관의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되고 미래 연합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연합사 구조에서는 지금 브런슨 대장이 연합사령관이자 유엔군 사령관이고 주한미군 사령관 등 3캡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한국방위 임무나 정전관리 임무가 전혀 충돌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래 연합사 구조에서는 한국방위를 책임지는 한국군 대장과 유엔군 사령관으로서 한반도의 정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유엔군 사령관이 이제 별개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둘이서 어떤 갈등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충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평시작전을 책임지고 있는 합참의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참의장과 미래연합사령관, 유엔군 사령관 이 세 명에게 역할과 또 책임과 권한을 정교하게 잘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서 미군들이 이제 유엔사 재활성화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유엔사 재활성화 프로그램에 가급적 한국군이 다소 편성되어서 그 유엔사에 편성된 한국군들이 매개가 되어서 미래 연합사와 유엔사의 협조 및 지원 체계를 잘 구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전작권 조기 회복 또 AI 무인 전투 체계 군대로의 전환 안건에 대해서 자유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배석하신 분들 중에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없으신가요? 그럼 헤드 테이블에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손을 들고 좀 첨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전작권 얘기는 아까 했으니까 그 AI 전환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군사용 AI의 가장 큰 도전 요인은 비밀로 분류된 군사 데이터를 끌어모아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현재 구조는 그 비밀로 분류된 데이터들을 사실은 제공자가 판단해서 주는 구조다 보니까 그게 만약 문제가 되면 제공자들이 책임지는 구조인데 그 제도와 법률 또는 이제 국방부가 AX 그 거점 그러니까 샌드박스를 만들어서 한다는데 그 샌드박스 자체를 설계를 잘하고 제도를 좀 정비해서 뭐 제공해 주는 데이터가 의무화가 되도록 이를테면 그쪽 그 센터에서 요구하는 데이터가 군에서 제공해 주는 게 의무화되고 뭐 꼭 필요하면 그 제한되는 데이터를 아예 정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좀 패러다임을 전환하면 훨씬 빨리 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네.
아마도 이 AI 전환 같은 경우는 우리 AI 압도적인 기술력과 또 국방 데이터가 결합이 된다면 뭐 수출 등 시너지뿐만 아니라 피지컬 AI 주도권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양한 의견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발언을 하지 못한 분들 중에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리에 서면 의견서가 있습니다. 의견을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대통령님의 마무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장관님들이나 뭐 정부 책임자들은 할 얘기 없나요? 있을 것 같은데 하셔도 됩니다. 네, AI 전환 관련해서 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의견들 많이 주셨는데 지금 정부에서 그 어떤 자주 독자적인 AI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고 이게 국방부에서 이제 공개 가능한 데이터를 저희가 받아서 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에 같이 학습을 시키고 있고요. 6월 이후에 오픈 소스로 공개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나 그걸 가져다가 이제 좀 적용을 할 수 있고, 다만 이제 그런 범용 모델을 만든다고 해서 이게 잘 이해하는 모델이지 현장에서 잘 작동되는 모델은 아닙니다. 현장에 잘 작동되기 하기 위해서 특화된 이런 AI 모델을 또 만드셔야 되고, 사실 그런 데 있어서 지금 최근에 이제 국방부랑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기업이랑 같이 이제 협력해서 그 모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들이 나오면은 위원님들 말씀하신 다양한 어떤 일들이 프로젝트들이 가능해질 거라 보고 있고, 지금 국방부 주관으로 산업부, 중기부, 과기정통부가 이 AX 전환을 위한 어떤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금 프로젝트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방 AX 전환을 위해서 모델부터 국방 AX, 그리고 아까 피지컬 AI까지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피지컬 AI는 산업 전환을 위한 어떤 적용에 우선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AI양 파운데이션 모델, 말씀하신 월드 모델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런 어떤 가상 데이터들 기반으로 그 월드 모델 만드는 것까지 국방부 내에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지금 국방부랑 논의가 좀 필요한데, 국방부랑 논의해서 좀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대통령. 네, 말씀하십시오. 네.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우리 미래국방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그 전작권 회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건과 능력을 좀 밝혀주면 어떠냐라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 조건에 의한 전작권 전환의 COTP 과정에서 합의를 볼 때, 미측과 합의를 볼 때 이걸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한 제한성이 좀 있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미래 군구조 개편이 2024년도에부터 이제 많은 변화가 오기 때문에 미리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군구조 개편은 아시다시피 전력구조, 병력구조, 부대구조 세 개가 한 세트로 가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에 지금 이미 담아서 준비하고 있고, 아마 아젠다로 회의 때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을 포함한 여러 과제들이, 상당히 도전적인 과제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원자력위원회와 또 기획예산처 또 각 부처들이 합심 협력해서 좀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좀 여기서 담보 말씀드립니다. 박 장관님 좀 많이 도와주실 거죠? 네, 말씀을 드릴까요? 네. 일단 국방장관 얘기 먼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컨트롤 타워 문제는 이건 너무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이어서 무슨 특별한 새로운 결단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잘 진행되는지만 잘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 문제는 특별히 무슨 청와대에 그걸 설치하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지 뭐 정했는데 뭐. 지금 뭐 범정부 TF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문제도 내가 보기에는 뭐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국방비 수준이나 앞으로 우리가 확보하게 될 국방비 수준에 비춰보면 뭐 전혀 문제가 없을 거고. 네, 그렇습니다. 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정부 기관에서 같이 합심 협력을 일단 뜻을 모아서 이 난제를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기재부장. 네,
핵추진 잠수함 관련해서는 지금 국방연구원이 이제 지난 3월부터 얼마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연구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그 결과가 나올 텐데, 그래서 제가 단계별로 이제 투자 계획을 수립을 할 거고, 뭐 지금 예상치기를 합니다만은 향후에 28.9조까지도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직은 제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매년 1조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규모의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하여튼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세부 계획이 수립되면은 충분한 투자를 해나가겠다, 적극적 투자를 해나가겠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AI 등 이 첨단 이 그 기술로 무장한 우리 무인 강군 만드는 문제 관련해서도 저희가 사업 타당성 조사와 관련된 제도 개편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향후에 좀 더 신속하게 민간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뒷받침을 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네, 과거 방식으로 뭐 십몇 년씩 걸려서 뭐 획득 절차를 한다든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필요하면 현실에 맞춰서 다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뭐 부처장관님도 하신 말씀 하십시오. 네, 기후 장관입니다. 저 산업부가 먼저 하시죠. 산업부 먼저 하시죠. 저하고 가까워서. 저희는 지금 최근에 이제 국방부 AX 관련해서 저희가 국방부 산업관 방위산업발전협의체를 저희들이 발족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부는 국방 첨단화에, 그리고 국방부는 첨단 산업화에 서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는 로봇도 그렇죠. 무인 로봇, 자동차, 무인 자동차, 선박, 무인 선박, 드론, 무인 드론, 이런 부분들이 신규 산업이면서 앞으로 국방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산업적으로 중요한 분야라 이 두 분야를 저희들이 잘 엮어가지고 좀 발전시키도록 계속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네. 중요한 부분이죠. 네. 네, 이 원자력 잠수함 분야의 기술력과 이제 민간 시장에서의 소위 SMR하고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SMR 같은 경우는 30년에 착공해서 35년에 소위 발전을 시작하기로 되어 있고요. 또 국제해사기구에서 2050년까지 국적선을 모두 탄소 중립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갈수록 소위 그 이제 큰 배들이 이제는 LNG나 디젤 기반이 아니라 이제 다른 무탄소 전원으로 바꿔나가야 되는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서 이쪽 분야의 소위 원자력 기반의 소위 ISMR 같은 소위 이제 해상 분야의 기술력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인데, 이 원자력 잠수함 그 기술력이 민간하고 잘 결합해서 진행이 되면 굉장히 큰 시장이 새롭게 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전 기술에서도 2038년까지 이제 상업용 이제 배에다 장착할 수 있는 소위 SMR을 만들어 보고 있는 중위에 있거든요. 이런 게 잘 결합되면 요 분야의 기술력이 민간 시장에서도 크게 작동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함께 노력해야 될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환경이가 소위 반핵, 비핵 뭐 이런 것과 관련된 민간 환경운동과의 갈등 문제를 아까 누가 지적해 주셨는데, 뭐 그 문제들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모르죠. 네, 뭐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부처들은 뭐 의견이 추가로 없나요? 네. 없으면 오늘 마치기로 하죠. 여러분 주신 의견들 매우 의미 있는 의견들이었습니다. 잘 챙겨서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헌법이 정하는 자주 독립 국가로서의 위상을 신속하게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정말 뛰어난 능력과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이 경제력, 군사력, 문화력 모든 영역에서 세계 선진국 대회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국방 분야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제 의존적 사고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주국방,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근본입니다.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국가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충분히 우리의 역량으로 스스로 일어서고 또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점은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또 여기 위원님들 여러분 가지신 여러 가지 조언들을 저희가 잘 참작해서
자주 국방, 첨단 국방으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